어 결핍, 단점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10 가지를 그 수업 때 들었는데 '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라고까지만 알았지 여기에서 '내가 결핍된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는 행위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기술이구나. 생각하는 힘이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고 이게 세 번째 질문이 제가 생각하는 기술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10 가지를 보고도 한 사람은 그냥 보고 마는데 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또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힘이고 생각하는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그 조아영 대표님께서 그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지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 지금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 하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기술이거든요.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어떤 생각하는 것 다각화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개미들은 어떤 것들을 좀 더 평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할까요? 대표님. 다각화. 지금 다각화라고 하는 이 말 하나가 제가 이걸 배우는데 16년이 걸렸어요. 16년. 그러면 그 16년 동안 제가 얘기하는 그 16년은 인텐시브한 그 16년을 얘기하는 말 그대로 16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40년, 50년, 야, 피도 안 마른 새끼 이러면서 지 나이에 대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유고 사상들이 있어. 그렇게 누구나 다 열심히 살 거예요. 다 열심히 고생했고 우리가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들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면서 한 인간이 그 영역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면서 계속 도전하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게 쉬워요? 피디님 쉬웠어요? 안 쉬웠죠. 근데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 대상에서 이런 영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입장이 되는 건 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뭐라고 제 말이 뭐 얼마나 제가 말빨이 막 좋다고 사람들이 저한테서 왜 배워요? 제가 말빨이 진짜 좋아요? 제 유튜브를 보면 제 어눌한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서 배워요. 왜 배울까? 말빨? 말빨에 대한 의미가 뭘까? 말빨은 진짜 말 줄줄줄 잘해서 말 잘하는 사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많나요? 말은 잘하는데 심리가 나보다 단단하지 않은 사람 대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에 대한 그 지속성이 늘 그게 스테이블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 내일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다. 말은 잘해. 내가 봤을 때 포텐셜은 있어. 말만 들었으면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단한 사람이 왜 대단하지 않을까를 보면 그냥 말뿐인 거예요. 다각화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각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테이크 해야 돼요. 리스크. 리스크.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사는 그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냥 북한에서 탈북하는 게 리스크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탈북까지 할 필요는 없어. 비자가 있고, 예? 다 합법적으로 와서 뭐 일도 하고 하는데 한국에 외국인들이 노동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노동자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 한 100만은 될 것 같아요. 그냥 중국에서 오신 분들만 해도 한 80만 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한국에. 그러면 생각해. 80만 되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몇 프로 될까요? 그리고 돈은 잘 버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다각화로 돈 잘 버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다각화라고 하는 건 돈도 잘 벌고 이게 인간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삶에 대한 그 원칙, 삶에 대한 철학, 그리고 돈을 우리가 벌 때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들,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333 법칙 우리가
나의 스승도 있고 나 이런 제자 이런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돈은 버는데 시간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어느 언제든지 고객들한테 목매여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진짜 역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게 다 다각화 안 되면 그냥 하나만 우리가 제 주변에서도 영업 잘해가지고 막 억대 연봉 막 월 억시도 벌어요. 근데 다각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다각화. 그러니까 다각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은 버는데 돈 벌면 다야? 이거잖아요. 말 그대로 맞아요. 돈 벌면 다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돈 벌어도 구멍이 있어요, 사람들. 돈 버는데 돈 벌면요, 도둑놈이 더 많이 보여요. 국세청도 도둑놈 같아 보이고요.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데 부가세를 내야 돼. 10% 무조건 내야 돼. 근데 10%를 고객들이 어때요? 그 10%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부담할 때 내 가격이 우리 서비스의 가격이 있으면 고객들이 거기에 10% 얹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내 가격이 어때? 원래 부담스러운데 10%까지 또 하면은 그걸 다 고객이 사실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세청 그거 가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넘으면 막 그 국세청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막 30%, 40%막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아, 돈을 그냥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둑놈이 많네? 세금만 도둑놈이요.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핸드폰을 뭐 요금 쓰는 거, 뭐 이거 하는 거, 중간에 나가는 수수료라든가, 거기에 다 맞는 이득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투자할 때도 우리가 잘못 투자하면 어때요? 그냥 증권사에 수수료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 수수료가 다 어때요? 우리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또 누가 아프다, 누가 또 뭐 사기당했다, 또 우리 부모들 사이에서 또 어때요? 뭔가 또 용돈도 줘야 되고 서포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돈이 나왔다 흘러가고 나왔다 흘러가고. 그래서 대한민국 아버님들은 그냥 쎄 빠지게 그냥 일만 한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래도 감성적으로 그래도 뭐 타이밍에 육아하면서 또 오전 좀 지나면 브런치도 먹을 수 있고 뭐 커피 한 잔 하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좀 한숨이라 쉴 수 있고 즐길 수도 있잖아. 그냥 돈 벌고 나가고 돈 벌고 나. 돈 아무리 많이 벌면 어때?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그런 어떤 철학과 원칙이 없으면 또 많이 써요. 근데 많이 쓰는 걸 보면 그냥 내 감정적으로 또 쓰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니까, 금융 IQ가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쓰는 게 뭐예요? 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거절을 못 하니까.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내가 또 여기에 푼다. 푼다는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또 건강이 또 무너지면 그 벌었던 돈을 또 건강에다가 또 투자를 하고. 이게 쉽지 않죠.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다각화를 얘기하면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어때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다각화구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단순하게 진짜 돈만 잘 벌거나 아니면 아, 이것만 내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아, 그렇지 않아요. 다각화라고 하는 거 모두 다 얻어야 돼, 우리는. 근데 모두 다 얻는 게 어려우니까 어때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필요하니까 우리 PCM에서 항상 뭘 얘기해요? 바벨 전략. PCM에서 항상 뭘 얘기해요? 장인 경제, 그리고 규모 경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그리고 베스트 버전에 대한 그 개발을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가고,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택하고, 이런 것들 어때요? 하나하나 쫙 예, 문어처럼 싹 다 퍼뜨려주고, 어때요? 그걸 쫙 다 또 어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미노를 쌓아서 우리가 정작 이루어지는 어떤 그 과정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더 큰 목표, 더 큰 목표.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만족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어때요? 썩어요. 만족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만족하게 맞춰가지고 디자인 안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야 돼. 그 도구가 어때요? 쓸모가 없으면 어때요? 썩는 거예요. 그 도구가 계속 어때요? 발전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 내 주인인데 나는 말 그대로 주인이 있으면 어때? 난 그 주인의 도구예요. 그 주인이 나보고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되고 나보고 저런 사막에 들어가서 살아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 역할이었대요. 사막에 들어가서 바로 죽을 거면 사막에 왜 들어가요? 도구 역할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 훈련되기 위해서 어때요? 그렇게 하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어때요? 스스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편안해. 내가 그걸 어때? 딱 붙잡으면 순종 안 하죠.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잠시는 편안할 수 있는데 성장이 없죠. 영혼이 썩죠. 왜? 말을 안 듣는 거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거에서 왜 나한테 내가 이해도 안 되는 저런 데 나보고 가서 성교하라고 하고 왜 나보고 저렇게 하라고 이해가 안 되면 어때?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각화가 무엇인지 다각화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내가 도구로서 생각해봐요. 우리 AI가 요즘에 어때요? 도구가 다각화돼 있잖아요. 그나마. 예전에 네이버는 어때요?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려 찾는데. 근데 어때요? 요즘에는 AI가 있다 보니까 딱 물어보면 착착착착 내가 원하는 걸 촉촉 쪽집게처럼 다 접어주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AI가 좀 네이버보다 구글을 그냥 서칭하는 것보다 더 다각화된 거예요. 물론 AI하고 구글 합치면 더 다각화가 되겠죠. AI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구글밖에 없었어요. 네이버밖에 없었어요. 근데 AI가 나오는 바람이 어때요? 얘네들 상관관계. AI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유튜버가 필요할까? 나도 AI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치면. 왜? 나도 도구니까. 근데 AI가 뭔가 다각화 의미를 한번 때려보세요, AI한테. 그럼 AI가 다각화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AI가 유튜브에서 다각화를 물어봤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AI가 다각화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줘.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다각화를 어쨌든 내 입장에서 내 머리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I에서 표현한 거, 아이스강이라는 AI가 표현한 거, 이 두 개 가지고 있다는 건 다각화인 거예요. 봐봐요. 이거를 서로 이용하면서 어때요? 이 정보와 상관관계에서 우리가 영향받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점점 진화되겠죠. 이거를 포기한다고? 우리가 만족했다면 AI가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만족했다면 자동차가 안 나오고 마차 시대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만족했다면, 그죠? 우리가 만족했다면 아마 정부도 계속 원래 정부였을 거예요. 그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죽이기도 싸우기도 하고, 지금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 전쟁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전도 있을 것이고 밖에서 전쟁도 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걸 어때요? 부정하고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걸 딱 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다각화가 뭐예요? 다 합리화하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다각화라는 이 키워드를 그냥 물어봤고 오늘 지금 생각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저도 이게 뭐 스크립트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을 갑자기 툭 튕겨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다각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종목 삼성전자 하나만 산다? SK 하이닉스 그냥 이런 거 산다? 아니에요. 다각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 흐름이 이렇게 갔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게 언젠가 또 내려가는 종목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비중을 맞춰가지고 몇 대 몇을 또 포트폴리오 짜는 그 최고의 전략을 내가 세우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내 포트폴리오에 다각화가 없으면 다각화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 부자는 종목 하나하나씩 사도 돼요. 내가 테슬라 좋다면 테슬라 막 때려 넣어도 돼. 근데 우리는 돈을 잃으면 안 돼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이 밑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할수록 다각화 지금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배워야 되고 그거를 실행해야 돼.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 위치에서 선택하는 거랑 우리 위치에서 선택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 애를 써야 돼. 더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보가 더 많이 힘이 들까요? 아니면 프로가 힘이 더 들까요? 같이 수영을 하더라도. 프로가 훨씬 어때요? 힘이 덜 들어가요, 수영할 때. 우리보다 훨씬 빠르기도 하고 더 오래 가기도 하는데 초보들은 때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보니까. 주식 투자한다? 우리가 초보예요, 프로예요? 초보죠. 초보일수록 어때요? 와, 프로들이 아는 그 다각화를 우리가 어때요? 해야 돼. 프로들은 다각화를 어느 순간 어때요? 그 위치에서 이미 들어가겠다 타고났거나 안에 배웠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미 그 위치에서 어때요? 그 걔네들도 그렇게 조심하고 그 걔네 이미 이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걔네들조차도 종목 투자를 안 하는데 완전 밑바닥에 이제 올라오려 하는 사람들이 막 종목에 막 걸고 종목의 얘기를 맨날 하고 되게 어려운 그래서 한국 주식 채널을 보면 종목 얘기를 해서 되게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 종목을 사보기도 하는데 저는 종목을 잘 안 사요. 종목을 사더라도 그 지수를 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일이라고 하는 S오일이라는 종목을 샀어. 그럼 이 종목을 하나를 사는데 이 하나의 종목에 대한 퍼센티지가 떨어지고 맨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는 게 어때요? 지수인 거예요. 그게 오를 때는 아 시장이 어떤 의미인지 내릴 때는 그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살 수는 있지만 종목 하나로 내가 얘가 S오일이 오늘 막 20% 30% 오르면 나 거기에 대한 마진을 챙겨야지. 긴 사이클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포트폴리오 필요하기 위해서 지수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소비자도 CPI도 봐야 되겠지만 물가지수도 봐야 되겠지만 뭐 구리 가격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상관관계 또 그 채권, 국채 뭐 이런 것들이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은 ETF도 있고 그런 지수를 보면서 때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 종목에서 마진을 올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봐봐, 안 배우고 전략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인생에서 지금 금융 투자를 갑자기 건너와서 금융 투자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인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자라고 영업자라기 위해서 이게 있잖아요. 그럼 대화가 돼요. 대화가 딱 되잖아요. 사람들이 상대방이 알아봐요. 와, 이 사람이 내공이 장난 아니네. 그러면 어때요? 들으려고 하죠. 그럼 들으려고 하면 내가 그 고객을 진짜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하나 어때요? 그 고객에 맞는 어때요? 그거를 제가 해주는 거랑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그거 했기 때문에 피디님도 나랑 붙어 있는 거 아니? 그게 다각화라고 생각해요. 네. 말씀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 다각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도 굉장한 많은 정보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런 보는 눈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에 했던 "교육에 투자한다."라고 했던 이 질문하고도 되게 많이 연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각화라든가 생각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또 시간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멘토가 계시고 또 교육을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속성들만 쏙쏙 뽑아서 또 교육을 해 주시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도 또 절약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네 질문하고도 또 예 맞먹는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도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피디.